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이 말복인데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절기는 속일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처서를 지나면은 조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. 오늘도 그 사주 명절을 하나 풀면서 여러분들이 더위를 식히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25세 된 여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. 이 사주도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것이 있어가지고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. 우리가 항상 그 사주를 풀 때는 그 월지와 월지에서 투출된 월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용신으로 잡고 상신이 있느냐, 기신이 있느냐, 그 다음에 그 상호 간의 생극제와는 어떻게 되느냐, 이런 것들을 서로 살펴서 사주를 분석을 합니다.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사주는 그 월지가 5월의 경자일주입니다. 그러면은 이 사주는 그 화극금 해가지고 정관격이죠. 정관격이면은 그 지장간이 병기정입니다. 그래서 이 그 정관격에서 천간에 투출된 기운이 있는 걸 봤더니 천간에 투출된 기운은 없습니다.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푸느냐? 그 월지에 있는 정관을 중심으로 풉니다. 그러니까 이 사주는 정관격 사주다,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주는 언제 발복을 하느냐? 정관이 그 천간에 투출됐을 때 발복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사주 구조상에 정관이 투출되면은 이제 정화가 될 텐데요. 이 정화가 투출되면은 정임합을 합니다. 그래서 식신이 내 관을 합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관이 투출될 때는 이 사주는 패가 난다,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주는 내 금생수에서 비견이 식신에 기가 맺혀 있으니까 정화가 뜨면 바로 정임합이 돼가지고 정관이 잡힙니다. 그러면 여자한테 정관이 잡힐 때 벌어지는 일은 내 직업 쪽으로 문제가 생기고요. 내 명예, 승진,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겠죠. 그런 쪽으로 내가 일이 막히는 거죠. 식신, 내가 뭔가 부주의해서 내 자리를 잃는다거나 내가 조금 나태해서 내가 승진할 차례에 승진을 못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식신이 이렇게 정관을 잡으면은 아이 낳고 나서 내가 그 남편하고 이혼을 하거나 같은 득자별부 같은 일도 발생이 됩니다. 그래서 사주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주 구조를 살펴서 이 사주는 언제 패가 나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42대운에 정축대운에 왔을 때 정화가 뜨게 되는데요.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임합돼 가지고 관이 날아간다. 그러면은 이때 내 남편도 잃을 수 있고 내 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된다,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이 사주는 이 정관이 있는 건 상당히 좋은데요, 옆에 그 상관이 이렇게 좌우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관은 반듯하고 모양나고 그럴듯한 부분인데 이 자수가 이렇게 관을 치면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조직 생활이라든지 이런 쪽은 하기가 좀 힘들다. 그리고 모양나고 그다음에 공무원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정상적인 조직 생활에서 일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,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게다가 이렇게 신자합을 하면서 여기도 자진합이 되죠. 이 지지는 수기운이 강합니다. 수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항상 관을 때리는 그런 부분이 있죠. 그리고 여기서 또 직업궁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직업을 정확히 맞추기는 쉽지는 않습니다. 직업이 하도 현대는 그 가지수가 많아서 몇만 종류의 어떤 직업이 되다 보니까 정확히 당신이 어떤 일에 종사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,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되는 부분, 이 연지와 월지가 합의될 때는 그걸 가지고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일지와 그 시지 가지고 합의됐을 때 그걸로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신자합이 되지 않습니까? 신자진 삼합 중에서 신자합인데 이 토는 편인이죠. 편인. 그러면
편인은 일반적인 학문보다도 좀 그 특수하게 예술적인 그런 학문이 갖는 그런 의미가 강하죠.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배운 어떤 그러한 학문이나 재능이나 그다음에 기술이나 그걸 가지고 상관 풀어먹는 그런 사주다. 실제 이 사람은 댄서입니다. 그 춤을 추는 사람이고요. 그 다음에 그 아이들한테 춤추는 것도 가리키는 그런 사람이에요. 그래서 자기의 어떤 특수한 어떤 그런 재능, 그 다음에 그것도 뭐 춤추는 것도 배워야 되겠죠. 그러한 어떤 학문, 그걸 가지고 상관, 그것을 시연하고 뭐 보여주고, 상관은 내가 드러내놓고 표현하고 그런 기운이죠. 말도 잘하고. 그래서 연예인 같은 경우에 식신이나 상관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내가 배운 어떤 그러한 그 춤이라는 댄서라는 그런 직업적으로 맞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. 특히나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관을 치니까 우리가 이제 춤이나 뭐 이런 노래나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옛날로 치면, 요즘은 뭐 그게 뭐 상관없는데 옛날로 치면은 조금 그 에서 좀 벗어난 기운이죠. 뭐 남사당패라고 하기도 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옛날 기준으로 보면은 정상적인 어떤 벼슬을 한다거나 뭐 선비가 학문을 한다는 거하고 다른 그런 관을 극하는 그런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정관격에는 뭐가 제일 좋을까요? 정관격에는 재가 제일 좋죠. 그래서 재생관을 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재가 없습니다. 그래서 상관도 재를 보는 게 좋고 정관도 재를 보는 게 좋아서, 만일에 이 사주에 지지에 그 재가 있어가지고 상관생재 재생관이 됐으면 상당히 좋았겠죠. 내 재주로 내가 재물도 벌고 그 명예 지위도 얻는 그러한 그 사주가 됐을 텐데, 이 사주는 어디에 봐도 재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식상이 이렇게 혼잡됐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은 많고, 그러나 그것이 재물로 연결되거나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쪽은 좀 약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애는 쓰지만 어떤 결과물이 약하다,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재라는 것은 또 그 아버지하고의 인연, 또 재물하고의 인연이 되죠, 여자한테는. 그래서 아버지 덕도 약한 이런 사람입니다. 실제 이분은 아버지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 사주만 보면은 식상이 혼잡되어 있고 상관이 관을 치고, 그리고 이 배우자운을 보더라도 배우자궁에 관이나 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극하는 상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남자가 들어오기도 쉽지 않고, 남자가 들어오더라도 그 인연을 오래 끌기는 쉽지 않은 그런 사주가 됩니다. 그래서 얼마 전에 뭐 그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그러는데, 그 남자친구 일주도 임자일주입니다. 그러니까 그 친구도 여자 덕이 좀 약한 친구죠. 재가 있을 자리에 겁재가, 양인 겁재가 자리하고 있는 임자일주를 가지다 보니까 그 친구도 여자 덕이 약하고, 이 사람도 남자 덕이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서로 헤어졌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아무튼 앞으로도 남자가 들어오더라도 그 인연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나하고 진짜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사람을 얻지 않으면은 그 남자하고 인연을 오래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주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지금 인묘진의 목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25이면은 여기 22살에 기묘대운이 되겠죠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묘진 재방으로 흐르는 건 좋죠. 관에 재방이 흐르면은 식신생재 재상관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 지금 22살부터는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결과물도 내고, 어떤 약간의 재물도 벌고, 그 다음에 어떤 직업도 어디 소속돼 있는 소속 회사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32살에 되더라도 이 무인대운도 같은 재방입니다. 그래서 이 사주는
그 여러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그 같이 하면서 재물을 버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묘무인 운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. 그 다음에 42대운에 보면 이제 정축대운이 들어오는데, 이때 아까 얘기했듯이 정임합이 돼서 관이 잡히고, 그 다음에 여기 자축합이 돼서 이때 배우자하고의 어떤 문제나 그 다음에 내 직업적으로 어떤 그 문제가 좀 발생될 수 있다, 이렇게 보는데, 이렇게 되면은 누군가 또 내 배우자하고의 합이 들어오면서 내 기존 배우자하고는 또 이렇게 합거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 배우자하고는 이별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, 누군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 배우자를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대운에 좀 해당된다,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해자축으로 흐르면은 이제 식상방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. 사람이. 여자가 식상방으로 흐르면은 남편이 그 맥을 못 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식상방으로 흐를 때 많이 이혼들을 하는데, 이 병자대운도 보면은 그 천간으로서는 뭐 살이 들어오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. 그 식신이 이렇게 그 제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, 그러나 여기서 자해가지고 좌우축에서 관을 때리기 때문에 이분은 이때 아니면 이때 뭐 해가지고 이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상관이 강하게 관을 때리면서 그 식신도 그 제사라면은 살도 또 남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그때는 그 이 사람하고 또 결혼한 남자하고의 운을 같이 살펴서 조심해야 될 때는 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그 사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다, 그렇게 보여준다. 그리고 그 을해 이렇게 그 대운에 오더라도 을경 합이 돼버립니다. 그래서 내 재를 누군가 남이 채가고, 그 다음에 나는 이 식신이 또 그 관을 치기 때문에 이 62대운도 이분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대운은 아닙니다. 그리고 이 72대운 들어오면은 이제 금생수 수생모에서 제가 살고요. 그 다음에 그 관에 인이 들어오니까 그 이때는 괜찮고요. 그 다음에 계유대운도 이 사주는 뭐 크게 이때 뭐 82살 이후에 대운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, 그 다음에 내 뿌리가 들어오니까 뭐 나쁠 건 없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사주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식신하고 상관 있고 관을 그 가지고 있는 사주가, 물론 이는 있지만 이 뿌리가 전혀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좀 그 힘을 가지고 그 추진해 나가는 힘이 약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뿌리가 없는 이 경금이 이런 식으로 식상방으로 흐르면은 자기 힘이 계속 설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용신을 중심으로 보는 것도 당연히 그 봐야 되지만, 일간의 왕세와 그 다음에 그 용신, 상신의 그 왕세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. 그래서 아무리 재생관하는 사주라도 일간이 뿌리가 없고 약하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폐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일간은 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, 인격 같은 경우 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간의 왕세를 볼 때 좀 왕한 것이 좋습니다. 일간에 어떤 힘이 없으면 이 상관을 내 기운을 너무 설기시키고, 관도 나를 극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좀 귀해도 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주가 됩니다.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일간에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. 그래서 신강신약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팔자 용신 전구원령이라는 대원칙으로 보되, 일간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, 일간의 왕세는 어떠한가, 이런 것까지 같이 살펴봐야 사주를 제대로 감명할 수 있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 사주는
어떤 크게 조직 생활 같은 건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런 춤을 추고 그 사람들한테 춤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뭐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주입니다. 또한 남편은 좀 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강운도 이 뿌리가 약한 사주는 건강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.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특히나 목의 기운이 없으면은 간이나 그 다음에 신경계통 이런 쪽이 좀 약해질 수가 있고요. 그 외에 이렇게 뭐 수기운을 흐를 때는 화기운이 닫히기 때문에 심혈관계 계통이나 안과 질환도 약해질 수 있다. 우리가 건강은 그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25세 된 그 여자분 사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